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딥시크 논란 속에요. 챗GPT가 폭풍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의 챗GPT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 AI 딥시크 논란 때문에 시끄럽죠. 그런데 이 논란 속에서 오히려 미국 오픈 AI 챗GPT가 국내에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이것이 왜 반도체 투자, 특히 SXL 투자로 이어지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분석해드리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보니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모두 하락을 했죠.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산업 43,428.2포인트로 마이너스 1.69% 하락. 나스닥 종합 2만 선이 깨졌죠. 19,524.01포인트로 마이너스 2.2% 하락. S&P 500 6,013.13포인트로 마이너스 1.71%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프랑스는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영국, 독일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발 보호무역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수출 기업이 4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무려 480조 쌓아둔 워렌 버핏이요. 앞으로 이곳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데 이곳 주식이 뭐냐면 일본 상사주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맵을 살펴보니 와 대다수 종목이 빨갛네요. 그냥 어, 대다수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페인그리드 인덱스도 보면 유트럴에서 지금 피어 구간, 공포 구간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35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뉴스를 봤더니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죠. 어,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챗GPT 모바일 주간 활성 이용자가 무려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챗GPT 주간 이용자 수가 연말 연초 꾸준히 150만 명 선에서 유지를 했거든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2월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2월 첫째 주에 200만 명을 처음 넘어섰고요. 지난주에 봤더니 209만 명을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불과 몇 주 사이에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챗GPT 일간 사용자 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딥시크에 대해서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죠. 직전일인 2월 16일에는 76만 명 수준이었는데 금지 조치 당일이 이제 17일이었거든요. 그때는 82만 명 쭉 늘어섰죠. 그 다음날 18일에는 85만 명까지 치솟은 거죠. 76, 82, 85 이렇게 쏟았습니다. 하루 만에 수십만 명씩 사용자가 늘어나는 정말 놀라운 속도를 보였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좀 제가 알아보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더라고요. 딥시크 논란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AI 딥시크에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용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었죠. 이 과정에서 AI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커진 거죠, 지금. 결국 이 관심이 어디로 갔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된 챗GPT로 오픈 AI 쪽으로 대거 흡수가 된 거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데이터 유출 정황을 이유로 딥시크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 조치가 챗GPT 사용자 급증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논란
챗GPT한테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그렇게 보긴 했었는데 웬걸 까 보니까요. 선물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죠.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챗GPT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 브래드 라이트 캡은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죠. 2월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무려 4억 명. 와, 엄청나죠? 얼마 전에 1억 명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4억 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3억 명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해 2개월 만에 무려 33%나 증가했고 작년 8월 2억 명에 비교하면 6개월 만에 2배로 껑충 뛰어올랐죠. 이거 진짜 정말 무서운 성장 속도 아닌가요? 기업 고객 증가세도 엄청나고요. 챗GPT 무료 기업 이용자 수는 200만 명이고 6개월 전보다 역시 2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버라든지 모건스탠리, 모더나, T모바일 등 이름만 들어도 진짜 굵직굵직한 회사잖아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챗GP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실은 챗GPT 기술력 활용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카카오하고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이 극비리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카카오 CEO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카오에도 뭐 카나나라고 이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오픈 AI 챗GPT가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떤 기능으로 오픈 AI가 카카오로 넘어가는지 기술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카카오가 변신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 딥시크 논란이 챗GPT 반사이익으로 이어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 어떠하신가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챗GPT 폭발적 성장이 우리 투자자들에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반사이익을 준 딥시크인데, 왜 딥시크 논란이요? 챗GPT 반사이익으로 이어졌을까요? 답을 좀 찾아보니 핵심은 바로 보안과 신뢰입니다. 딥시크는 중국 AI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딥시크가 미국에서 태생했다 그러면 아마도 오픈 AI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하지만 중국 AI라는 이런 한계, 중국 정부의 감시와 정보 유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죠. 공산주의 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챗GPT는 미국 오픈 AI에서 개발했고 상대적으로 서구권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호와는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있는 그런 서구권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딥시크보다 높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챗GPT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AI 기술 자체가요.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그 사용자에게 안성맞춤적인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인 안정감이란 측면에서 이번 딥시크 논란, 챗GPT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적은 챗GPT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트래픽이 늘어나고 결국은 챗GPT 오픈 AI의 성장은 뭐 영약 관하다고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이죠. 챗GPT의 폭풍 성장이 우리 투자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AI 기술 핵심 인프라가 뭐가 있죠? 바로 반도체 산업이 있죠. GPU, 뭐 이런 엔비디아가 만드는 등등
반도체 산업이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될 것 같습니다. 챗GPT의 사용자 급증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지금. AI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미래,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고요. 앞으로 AI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거고, AI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바로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이때 만약에 고성능 반도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욱 이런 니즈, 요구사항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엄청난 주가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승할 겁니다. 챗GPT의 폭발적인 성장 결국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 시대를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챗GPT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용하는 AI 서비스는요,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양의 고성능 서버를 필요로 하고, 이 또한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최첨단 반도체죠. 결국은 반도체 하나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챗GPT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픈 AI는 더 많은 서버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럼 구축하려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 답은 SXL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SXL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SXL 보면은 2022년 1월 1일 엄청난 하락을 했죠. 거의 코로나 때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후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찌가 나왔죠. 그리고 양봉, 도찌 양봉, 그리고 전고점 양봉으로 돌파. 이제 나 상승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 조정받을 거야 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 양봉을 다잡아먹는 장대 음봉. 그리고 나서 역시나 하락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도찌로 나왔고 한때 양봉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웬걸 빠졌습니다. 어, 하락하겠네. 이제 실제적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로 마무리가 되는 듯 지금 2월에 들어서서 잠깐 음봉으로 갔다가 다시 이것을 다 말아 올리고 양봉으로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전에 마이너스 9%나 빠졌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빠지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모아가고 있고요. RSI 보면 과열된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아가는 거죠. 이럴 땐. 어, SXL은 뭘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으면 바로 답변이 나오셨을 텐데, IC 반도체 지수를 무려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제품입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이 극대화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투자 상품이죠. 물론 레버리지 ETF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잘못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때 막 일봉상으로 단타를 하고 막 그러면 진짜 자신의 자본이요, 자산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 혹시 믿으시나요? 그렇게 되면 SXL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최고의 투자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처럼 챗GPT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SXL 투자 매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SXL 투자는 단순한 단기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단기 투자했다가는 진짜 변동성으로 있어서 엄청난 짧은 시간에 자기 자산이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서운 SXL 투자죠. AI 시대는 성장 스토리를 동참하는 단기 투자를 저는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거 3배 레버리지에 장기 투자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씩 제 확신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통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변동성이 있지만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또 SXL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XL에 몰빵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죠. 100% 몰빵 투자했다가는 제 말이 틀렸을 때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그래서 저는 10%만 딱 떼어내서 앞으로의 우상향할 거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10%도 몰빵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AI 혁명 초기 단계에 서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멀뚱멀뚱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뭔가 물이 있으면 발이라도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100%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저만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유튜버 말도 믿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SXL 투자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챗GPT의 폭발적인 성장 소식과 함께 SXL 투자 이유를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딥시크 논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죠. 근데 챗GPT가 웬걸 반사이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역량이 닿는 한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요,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